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블루스, 우울증과 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코로나 우울증, 더 블루스가 생겼습니다. 블루 하니까 블루라이트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블루 색깔, 파랑 색깔은 우리의 그 두뇌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블루라이트를 너무 많이 쪼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블루라이트 때문에 그 멜라토닌이 차단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회복 호르몬이죠. 저녁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잠깐 쉬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차단이 되면 불면증이 생기고 또 퇴행성 망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내장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화면을 끄는 게 참 좋겠습니다. 최선은 3시간 전이고요. 최소는 1시간 전. 언제 1시간 전이요? 수면 1시간 전에 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더 악화되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 스크린 프로텍터 하는 프로텍터 있죠? 필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주무시기 한 3시간 전이면 그냥 전화로 듣는 습관을 일단은 들이시고 그냥 주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정상적일 때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지나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The blues, I have the blues 하면은 내가 우울증, I am feeling blue 이런 뜻인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다는 뜻인데 이 우울증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내가 굉장히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 확진자 낙인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식당 같은 곳은 전혀 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면 최소한도 몇 개월 정도는 항체와 면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재감염되지만 않는다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낙인이 찍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하면은 병원균이다. 병을 일으키는 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로 비루스, 처음에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 후로 거의 100여 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오명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주의 별의 숫자는 약 10의 24승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바이러스 숫자는 최소 10의 31승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발견된 바이러스만 해도 20만 종이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한 6천 가지가 되는데 바다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종류는 정확하게 깊이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20만 종이 넘게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소화기관에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그 숫자는 3.9 곱하기 10의 14승.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인 그 박테리아 숫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 세포보다 박테리아 숫자가 더 많고요. 또 박테리아 숫자보다 바이러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유익균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유익을 끼치냐 하면은요. 대부분은 박테리아 속에서 박테리아 파지라는 바이러스로 공생하며 유익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점막에서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있어야지 그 존재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가 의도한 바가 없지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병들거나 죽게 하면 할수록 빨리 종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적응을 하면서 공생하는 구도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저는 여전히 크게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정체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염 G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B형 간염 아시죠? 이거는 G형 간염인데 간염을 일으키지만은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IV가 침입을 하면 HIV가 세포 속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세포 속에 들어가서 복제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G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르피스 바이러스는 병균과 유익균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잠복 기간에는 장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라는 그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흑사병을 일으키는, 그렇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유럽의 인구 2분의 1을 죽인 패스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혈액 속에 헤르피스 바이러스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헤르피스 바이러스는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신체 백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변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도 꽤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공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 게놈의 10%가 바이러스 유전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대부분, 아마 99.999%는 그 이상은 공생하고 있는 유익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막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이물질로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는 공생을 하는 그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적응하는 그 적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또 백신 때문에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되면 거의 독감 수준으로 또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공생을 합니다. 상리공생, 편리공생, 편해공생, 기생공생. 그래서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공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기생공생합니다. 일방적으로 취하고 어머니에게는 좀 해가 되죠. 그리고 태어나서 10대 청소년 그리고 사춘기까지는 조금 해를 끼치죠.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니까. 그리고 쭉 속 썩이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상리공생, 그렇죠?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그 공생 역할을 하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특별히 생활하시기 어려울 때 또 부모님을 보양하는 효도하는 또 자녀의 모습으로 편리공생, 본인에게는 특별히 이익이 되지 않지만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편리공생을 하는 모습이 사실 바이러스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공생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 힘든 과도기에 창의적인 대책을 세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는 박테리오파지라는 그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속에서 살고 있는 유익균입니다. 유익균으로서
상리공생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심각한 환자가 아닙니다. 무해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환자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500만 이상의 그 누적 확진자가 있고요. 그 중에 86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3%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요. 중증 혹은 입원율은 한 6만 명으로 한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방역과 격리와 추적과 봉쇄, 그리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인데요. 독감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중증 환자가 훨씬 적습니다. 독감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추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으로 봐서 7천만에서 수억 명이 매년 걸립니다. 그리고 독감 사망자는 65만 명 정도가 되고 계산을 하면은 0.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 입원율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약 7%가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감은 우리가 계속 그 백신을 통해서 매년마다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격리나 추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감에 대한 그 낙인 현상은 없습니다. 중증자만 치료해서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감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분 정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군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떠들썩한 것이지 언젠가는 그 잠잠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코로나 블루즈, 우울증에 심하게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왼쪽은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한국을 보면 2만 명 이상,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324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누적 사망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진자가 여주마다 바뀌긴 하지만 약 3, 4천 명 정도 되고요. 중증률이 32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620만이고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18만 정도 됩니다. 3%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증률은 평균 1%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방역, 격리, 그리고 부분적 추적을 하지만 격리와 추적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또 낙인을 찍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치료는 여전히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나친 방역은 코로나 그 확진자가 낙인이 찍히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새로운 그 문둥병, 나는 부정하다, 나는 코로나 확진자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데요. 낙인을 찍고 새로운 문둥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그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 우울증 예방법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공생의 대상이다. 두 번째, 지나친 방역보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2주 동안 철저한 격리를 하고 코로나 없는 사람들끼리 소그룹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빛 취미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블루 색깔, 파랑 색깔은 인위적으로 쪼였을 때 그 회복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차단을 하지만 초록빛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초록빛, 채소밭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면서 초록빛을 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발전하지 않는 느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정규적인 독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그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독서하지 않고 이제 책을 책으로 읽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긴 해야 되니까 코로나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줌 대화를 통해서
독서한 내용을 좋은 말씀을 읽은 내용들, 성경 말씀을 읽는 내용들을 서로 더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신앙생활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록빛 채소 가꾸기, 초록빛 생활 여러분들의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상황들을 서로 나누면서 적응해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스, 낙인 현상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